오늘은 임신하면 먹어야 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많은 산모님들께서 영양제를 챙겨 드실 텐데, 첫째 임신했을 때 아직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산모님들을 위해 제 아내가 먹었던 영양제와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어디에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빠바빠에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엽산입니다. 이미 많은 산모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엽산을 복용한 임산부는 태아의 신경계 기형 발생과 재발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준비 기간이나 임신 초기에 엽산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엽산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바나나, 딸기, 검은콩에 함유가 많지만 입덧이 심한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입덧 때문에 음식 섭취가 힘드시잖아요. 거기다 조리 과정에서 손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모님들께서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시곤 하는데, 이 엽산은 특히 태아의 성장 발육을 돕고 뇌 발달 문제나 다운 증후군, 심장 기형 확률 감소는 물론이고 태아 신경관 결손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즉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이 산모의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산의 위험도 낮춰준다고 하네요. 사실 이 엽산을 안 먹으면 기형아를 출산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엽산 복용만으로도 신경관 결손증 기형아 확률을 무려 8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권장 복용량은 얼마일까요? 가임기 여성은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복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성장하면서 혈액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250 마이크로그램, 총 6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WHO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 아내의 경우에도 엽산을 복용했었는데요. 임신 준비 기간에는 400 정도 먹다가 임신 후에 800으로 증량해서 좀 먹었습니다. 다만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보통 복용 시기는 아침 기상 후 공복일 때 흡수율이 높아서 기상 직후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 엽산마다 복용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공복에 먹으면 입덧이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기 편할 때 꾸준히만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기형아 출산, 신경관 결손증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산모분이나 쌍둥이 출산 같은 경우는 엽산의 용량을 늘려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바로 철분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성장으로 많은 혈액이 필요하고 또 혈액이 골반 주위로 모여드는 현상이 있는데요. 혈액이 필요한 만큼 철분도 필요한데 산모님의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산모의 컨디션이 악화돼서 정상적인 태아의 성장 발육이 제한되고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의 가능성도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필요량을 모두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섭취하는 건데요. 이 철분제는 임신 초기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분제를 먹으면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굳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철분제까지 섭취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철분제는 임신 진 6주부터 출산 후 최소 3개월 정도까지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아내와 보건소에 갔을 때도 16주차가 됐을 때 철분제를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필요한 철분량은 24mg이지만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가 않다 보니까 약 30g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하지만 철분제를 먹었는데도 빈혈이 심하거나 쌍둥이 임신인 경우에는 복용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요. 철분제의 경우에도 체내 흡수가 빠른 공복 또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낫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오렌지 주스랑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공복에 먹으면 속이 너무 쓰리고 울렁거린다 하는 증상이 있는 산모님들은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칼슘과 철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다 보니까 커피나 칼슘제 성분의 영양제와는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검은 대변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좀 변비 증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변비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액상형 철분제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바꿔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은 그것마저 좀 안 될 것 같다, 너무 입덧이 심하고 알약 자체를 먹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사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복용도 요새 많이 중요성이 화두가 된 영양제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태아의 뼈 형성이나 근골격계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산모에게는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산후 우울증, 그리고 아이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 합성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경우에는 햇빛이 떠 있을 땐 직장에 있고 선크림 등으로 피부 보호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결핍된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바깥에 잘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보충하시는데,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바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좋고요. 권장량의 경우는 산모님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잘 체크해서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2000유닛을 복용하는데, 비타민 D 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비타민 D 결핍된 산모님들은 4000유닛 이상 섭취하라고도 하네요. 네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복부를 압박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소화기 장애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유산균은 장 건강과 산모님의 변비 증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태아의 면역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미생물 샤워라고 자연분만을 할 때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여러 유익한 균과 접촉하게 되는데요. 이때 접촉한 균이 좋은 균이 많을수록 아이에게는 더 좋은 유익균이 전달돼서 향후 면역력 형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따라서 엄마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내 유산균 활동량도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따라서 유산균은 임신 기간 동안 먹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자기 직전 공복 때 섭취하는 게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있는 DH 성분이 태아의 뇌 발달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산모의 경우 임신을 하면 다리가 팅팅 붓고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오메가3의 성분이 이를 완화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의 위험성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보통 임신 중기 4개월부터 복용하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하루에 500mg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오메가3 역시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EPS라는 성분에는 지혈 억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임신 36주 이후부터는 멈췄다고 출산은 다시 먹어야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S 양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막달 검사 때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출산 후에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A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A 섭취는 산모와 태아에게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비타민 A는 필수 비타민이기 때문에 섭취는 해야 돼요. 다만 다량 섭취하면 태아의 기형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5000유닛의 양까지는 태아의 기형 유발과는 관계가 있다는 연구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비타민 A의 결핍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양의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신했을 때 먹어야 하는 영양제와 복용 시기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내 몸 건강이 곧 아이의 건강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에 많이 신경 쓰이실 겁니다. 영양제도 물론 중요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통해 건강한 아이의 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가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산모님의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 역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과도하게 영양제 챙겨 먹는데 부담 너무 느끼지 마시고 남편분 케어해 주시면서 적당한 스트레스 관리로 건강한 출산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바빠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